안녕하세요, 모트리언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펠리시아에 나왔는데 비가 계속 와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너무 뜨거워졌어요.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S클래스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자, S클래스는 지금 현재 6세대 W222 모델이죠. 이미 신형 7세대 S클래스에 대한 소식들이 솔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굳이 왜 S클래스냐.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S클래스는 일반 S클래스랑 조금 다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여기 EQ 파워라고 적혀 있죠. 자, S56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자, S560E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560과 같은 엔진이 얹혀 있는 건 아니고요. 6기통 3.0 트윈터보 엔진에다가 이 300E에 장착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성능 면으로 따져보면 560이랑 비슷한 수준을 발휘하기 때문에 네이밍을 S560E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런 대형 세단이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경쟁 모델은 BMW의 745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자, S클래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번에 국내에 처음 선보입니다. 그런 만큼 S클래스는 이미 여러 번 소개가 정말 오래 전이긴 하지만 이미 많이 알고 있어서 오늘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집중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 모델인 745E랑도 좀 비교를 한번 해보고 또 국내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S560 포매틱 모델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서 과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관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EQ 파워 배지 붙어 있는 거, 그동안 보지 못했던 휠 디자인 조금 다른 거, 그 외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기본 S560 같은 경우에는 AMG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부분에 좀 AMG 느낌처럼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강한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좀 AMG 패키지가 없는 기본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범퍼 하단이 그 A 아치가 없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멀티빔 LED도 적용되어 있고요. 라지에이터 그릴은 두 줄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S클래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형 외에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자, 뒤에는 이제 S560에다가 이 배지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이 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트렁크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 뒤쪽에 여기 배터리가 장착이 되다 보니까 트렁크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기본적으로 트렁크 용량도 좀 잡아먹기도 하고, 뭔가 부피가 좀 큰 짐을 넣을 때도 요거 때문에 사실 좀 제대로 뭔가 짐을 싣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환경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모델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은 조금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뜻 이제 구매를 하기에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또 나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장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6기통 3.0 트윈터보 엔진이 얹혀 있는데요. 와, 이렇게 그 엔진 커버만 봐가지고는 완전 8기통 엔진처럼 엄청나게 넓은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 보면 오렌지색이 어딘가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뒤쪽에 여기 오렌지 배선이 조금 보이는 정도. 그 외에는 딱 봤을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느낌을 잘 안 주는 그런 엔진룸이네요. 자, 6기통 3.0 엔진은 최고 출력이 367마력, 최대 토크가 51kgm인데요.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00E랑 똑같은 전기 모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기 모터는 출력이 122마력에 토크가 44.9kgm.
그리고 배터리는 13.5k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합산 출력은 476마력이고요. 제로백이 무려 5초. 와, 무려 5초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9단 자동 변속기랑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럼 경쟁 모델이랑 성능 조금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 BMW 745E 같은 경우에는 그 차도 3.02 엔진이 장착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출력이 기본적으로 엔진 출력이 이 차보다 조금 낮아요. 그래서 745E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286마력, 전기 모터가 113마력, 그렇게 해서 합산이 394마력이니까 이 차는 476마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력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제로백 같은 경우도 이 차는 5초인데 745E 같은 경우에는 5.2초, 불과 뭐 한 0.2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네요. 이게 BMW가 확실히 제로백 이런 데서는 확실히 좀 장점들이 있긴 하더라고. 왠지 출력 숫자 보면 이렇게 잘 달릴 것 같지 않은데 보면 가속력도 더 잘 나오고 연비도 훨씬 더 잘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 그리고 둘 다 이 S560E도 그렇고 BMW 745E도 그렇고 둘 다 사륜구동 모델은 없습니다. 둘 다 후륜구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서 대형 세단들 중에 특히 S클래스도 그렇고 사륜구동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륜구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택할 수 없는 모델,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제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비 같은 경우는 이 차가 복합으로 10.1이거든요. 그런데 BMW 745E는 11. 그러니까 뭐 BMW가 조금 높긴 합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보긴 좀 힘들고요. 그리고 560E 같은 경우에 복합으로 연비가 한 뭐 7km, 6km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1이 그렇게 뭐 연비가 아주 높은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만 대형 세단인 걸 감안하면 그래도 나름 연비도 나름 그냥 괜찮은 수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제 전기를 충전해서 평상시에는 전기차처럼 사용하는 점, 그 점이 아무래도 제일 큰 매력이라고 봐야겠죠. 네, 사실 지난주에 이 차를 미리 시승 일정을 잡아가지고요, 촬영을 시작했었어요. 그랬는데 아시는 것처럼 막 폭우가 막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도저히 촬영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중단했다가 다시 지금 차를 받아서 시승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영상 중간중간에 비 오는 장면들이 나오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S560E가 이게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는 익히 봐왔던 그 S클래스인데 이전 세대랑 비교하면 여기가 그 모니터 두 개가 한 피스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기존에 이 둘둘둘 S클래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요게 이제 모니터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가운데 띠가 있었죠. 그랬었는데 E 클래스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한 피스로 연결된 모니터가 나왔고,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여기에도 지금 연결된 모니터가 두 개가 12.3인치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12.3인치 두 개, 그러니까 어제 만나봤던 카니발도 12.3인치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 피스이긴 하지만 여기 각이 약간 꺾여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일자로 평면적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와, 근데 이 S클래스는 진짜 지금 봐도 인테리어가 진짜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이 정도면 진짜 정말 대단하네요. 특히 여기에 가죽에 여기 파이핑을 적용해 놓은 거, 요거 진짜 멋있네요. 여기 그냥 가죽 스티치만 넣어도 멋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약간 베이지 컬러의 파이핑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짜 멋지네요. 와, 대단하다, 대단해. 자, 그러면 이 S560E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만큼 퍼포먼스 면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로 105초면 그 두 말에서 뭐 하겠습니까? 자, 산길을 한번 잠깐 달려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는 이게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모드가 있고요. 그 위쪽에 보면은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어떻게 운용할 건지에 대한 드라이브 모드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E 모드, 그 다음에 E 세이브,
그다음에 차지, 이렇게 총 4가지 모드가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이제 일반적인 주행인 거고요. 이 모드는 완전 전기차로만, 이 세이브는 지금 현재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 양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차지는 충전해 가면서 주행하는 건데, 자, 아마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하이브리드 모드만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에 두고 잠깐 주행을 해 볼 텐데요. 지금 현재 배터리가 56%가 충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야, 힘이 엄청나게 좋군요. 자, 이게 스포츠 모드가 되면 당연히 엔진도 풀파워를 쓰고, 그리고 전기 모터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힘을 가해 보면, 차가 엄청나게 쫙 나가네요. 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의 힘이 상당히 강력한 편이어 가지고요, 전기 모터랑 엔진이 힘을 동시에 뿜어내면 사실 굉장한 가속력을 선보이거든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배터리가 소진돼 버리면, 그러면 전기 모터가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 가지고, 그때는 엔진의 힘만으로 주행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기도 하죠. 자, 이따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차가 560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 560에 준하는 힘을 내는 것은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되어 있을 때 이야기고요. 방전되어 버리면, 그러면 뭐 400급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시프트 패들도 한번 써가면서 주행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차는 지금 사륜구동이 아니고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런 만큼 조금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야, 와, 브레이크도 강력하고, 야, 이게 지금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승차감도 정말 좋은데요. 야, 이거 뭐 과속 방지턱 넘는 실력도 진짜 좋네요. 일단 뭐 엄청 빠르기도 한데, 차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그런지 좀 이렇게 짜릿한 느낌이 들진 않네요. 그리고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도 롤은 꽤 있는 편입니다. 지금 이렇게 돌리면 롤이 꽤 있죠. 아무래도 이제 승차감을 많이 고려한 모델인 만큼 스포츠 모드가 되면 확실히 더 단단해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뭐 롤을 아주 없애는 수준까지는 아니네요. S클래스는 이래야 되는 건가? AMG가 또 있으니까 지금 2단까지 내려서 밀어붙여 보는데, 이거 뭐지? ESP도 안 들어오고 그립도 굉장히 잘 살려주고, 참 특이하네요. 일단 앞쪽 그립도 상당히 잘 살아있어 가지고요, 뭐 언더스티어 이런 느낌도 사실 별로 안 나네요. 이야. 사실 뭐 이 차가 이게 산길을 아주 스포티하게 주행할 차는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 자체가 아주 단단해지고 막 역동적으로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만큼 아무래도 힘이 좀 충분히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행을 해봤는데, 기대가 너무 컸나? 아마 기대가 큰 것보다도 차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안락한 주행에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로백 5초라는 것이 제대로 스포티하게 발현이 되진 않네요. 이 차의 성격은 딱 그만큼이네요. 그래서 분명히 빠른데도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인데도 롤도 좀 있고, 자, 그리고 코너에서도 꽤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여 보는데도 생각보다 제로백 5초대의 470마력대의 합산 출력이면 충분히 오버스티어가 날 법도 한데, 차가 워낙 무겁고 또 나름 타이어 그립도 잘 살아 있어서 그런지 오버가 생각보다 잘 나진 않네요. 아무래도 차가 좀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어서 스포츠 모드인 상태에서도 또 생각보다 좀 많이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설정들이 이 차의 성격을 좀 많이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아주 산길을 막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타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렇게 밀어붙여도 거동이 우아하다. 역시 S클래스답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컴포트 모드에 두고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면서 한번 산길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컴포트가 되니까 확실히 롤도 더 커지고 승차감도 많이 부드러워지네요. 이야, 승차감 진짜 이건 압권이다. 제가 여러 번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S클래스에 적용되어 있는 매직 바디 컨트롤인데요. 그 매직 바디 컨트롤은 그 사륜구동 모델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륜구동 모델에만 적용이 되고, 이 차도 지금 후륜구동인데 이 차에는 매직 바디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그 마이바흐의 그 후륜구동 모델, 거기에만 지금 매직 바디 컨트롤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클래스는 다 사륜구동 모델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매직 바디 컨트롤이 적용된 기본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는 매직 바디 컨트롤이 적용된 모델이 없고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에만 매직 바디 컨트롤이 적용된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에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요것만 하더라도 승차감은 진짜 정말 좋네요. 이거 뭐 딱 타보면 자꾸만 떠오르는 단어가 그 구름 위의 산책, 딱 그 느낌이 딱 떠오를 만큼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물론 매직 바디 컨트롤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되긴 하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제가 사실 그 사륜구동 타시면서 매직 바디 컨트롤이 적용 안 된 S클래스 타시는 분들 왜 그럴까? 매직 바디 컨트롤 정말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막상 없는 차를 타보니까 이것만 해도 진짜 좋긴 하네요.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그 배터리가 한 47% 그 정도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로 산길을 주행해서 올라갔었는데, 지금 내려오니까 다시 50%로 지금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네요. 이야. 근데 이게 50%가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의 50%가 아니고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5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량이 꽤 많거든요. 그 100%가 완충됐을 때 완전히 전기로만 주행할 경우에 국내에서 31km를 주행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행해보면 조금 더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51%가 주행되어 있으면 이게 전기 모터로만 15km, 16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배터리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지금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드라이브 모드를 E 모드에다 두고 한번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E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E 드라이브라고 딱 뜨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엔진은 전혀 쓰지 않고 계속해서 전기차, 기본적으로 이 차는 전기차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행을 하는 거죠. 지금은 전기로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게, 그 일반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그 엔진이 작동하고 있을 때랑 또 전기 모터만 작동하고 있을 때 그 차이가 꽤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엔진이 시동 걸려 있으면 아무래도 소음 진동에서 좀 차이가 나니까 그 전기 모드로 바뀌는 순간 야, 되게 조용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제 도로에서 어느 정도 속도가 나 있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면 소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는 엔진이 시동이 걸리거나 꺼지거나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 차는 특히나 더 그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조용해 가지고 노면 소음도 많이 안 들어오고 엔진 쪽에서 들어온 소음도 기본적으로 워낙 적다 보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E 모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고 있는데, 이때나 시동이 걸렸을 때나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 그만큼 방음을 철저하게 잘 해놔 가지고 엄청나게 조용하다는 거죠. 와, 이게 S클래스를 그저 전기차처럼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이 차의 제일 큰 장점일 수밖에 없네요. S클래스 전기차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S클래스급의 전기차가 만들어지진 않으니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충전해 가지고 전기차처럼 사용을 하면서 또 장거리를 갈 때는 또 하이브리드로 쓸 수도 있고, 이 차가 진짜 제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E 모드에 두고 이 상태에서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가속이면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시내에서 차가 정차했다가 신호 대기에 걸렸다가 출발할 때 그 정도 가속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엑셀을 밟아보면 엑셀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중간에 한번 반쯤 밟았을 때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전기차로만 주행할 때 엑셀을 밟는 마지노선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재원상으로 전기 모터로만 가속할 수 있는 최고 속도가 시속 130km거든요. 어쨌거나 뭐 130에서 전후로 거기까지는 전기 모터만으로도 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차 가지고 전기차로 고속도로 주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 모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어느 정도 추월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km로 만약에 주행을 하다가 추월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이게 확 치고 나가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그시 추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추월하려면 조금 답답하긴 하겠다. 자, 그러면 이 엑셀을 지금 반 정도 밟으면 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턱을 더 눌러서 더 밑으로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E 모드에 설정되어 있지만 엑셀을 꼭 밟아버리면 그러면 이게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뀌지는 않는군요. 그냥 E 모드인데 엔진을 깨워 가지고 부스트를 써서 가속을 더 할 수 있도록 모드 자체가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뀌지는 않고요. 그냥 E 모드인데도 가속을 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엔진을 살려 가지고 가속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속을 하다가 이제 엑셀에서 발을 떼면 뚝 떨어지면서 이제 그 시동을 꺼버리고 다시 전기차 모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전기차로만 주행이 가능한 S클래스. 야, 이거 좋다. S클래스 전기차 상당히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이 세이브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요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28%의 배터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 세이브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요 28%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하거나 주행해야 될 때는 엔진을 사용하다가 또 충전이 될 거 아니에요. 회생제동으로 이렇게 충전이 되죠. 그렇게 되면 충전을 했다가 요 충전된 양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가속할 때 또 28% 이상으로 쌓였던 그 회생제동 에너지는 또 수시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28%를 유지하는 선에서 배터리를 세이브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이브리드처럼 그렇게 운행하는 모드가 이 세이브 모드죠. 요거는 평상시에 집에서 충전을 100% 해가지고 뭐 출퇴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있다가 요 배터리를 써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 싶을 때 어느 정도는 세이브를 해 놓는 그게 이제 이 세이브 모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지 모드가 있거든요. 차지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요거는 주행 중에도 계속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요. 그러니까 엔진은 계속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고 엔진으로 주행을 하지만 주행하면서 충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주행을 하면 할수록 배터리 용량이 계속 올라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진으로 주행도 하고 충전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행을 한참 하다 보면 배터리가 충전이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충전할 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 플러그인으로 충전을 못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배터리를 좀 많이 써야 될 일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충전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배터리를 채워놔야 되겠다 싶을 때 이 차지 모드를 쓰게 되면 엔진의 힘을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 29%로 지금 올라갔죠. 이렇게만 주행을 하더라도 이게 뭐 거의 80% 90%까지 계속 충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연비가 좀 많이 떨어져요. 이 엔진을 사용해 가지고 구동만 하는데도 사실
연비가 나쁠 텐데 이거를 하이브리드처럼 쓰지 않고 계속 엔진을 쓰고 심지어는 그 엔진의 힘 일부를 충전하는 데까지 계속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주행할 때는 연비가 굉장히 많이 나빠지죠. 그래서 요거는 부득이하게 외부 충전할 수 없고, 그리고 배터리가 충전돼서 배터리를 사용할 일이 좀 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저런 거죠. 도둑질 하러 갈 때 맨날 도둑 이야기를 비유를 하게 되는데, 도둑질 하러 가기 위해서 좀 조용하게 주행을 해야 되는데 충전을 미리 못했어.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행하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 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요 충전된 걸 가지고 다음에 이제 이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전기차처럼 주행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엔진을 깨우는 그 엑셀 양이 다른 플러그인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좀 깊이 밟더라도 배터리가 많이 충전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기 모드를 꽤 많이 쓰거든요. 굳이 전기 모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엑셀을 조금 깊이 밟아도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를 좀 더 많이 쓰는 그런 경향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엑셀을 조금만 깊이 밟아도 엔진이 살아나더라. 그런 점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에 두고요,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최고 수준으로 가장 강력하게 가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차는 제로백이 5.0초인데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긴 빠르구나. 빠르긴 빠른데 이게 차가 너무 편하고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조용해 가지고요, 이 가속감을 좀 많이 못 느낀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뭐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가속은 뭐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후륜구동 모델인데도 뭐 슬립 이런 거 거의 없이 비교적 강력하게 가속을 하고요. 자, 그리고 고속으로 가속할 때는 뭐 중고속까지도 꾸준하게 가속이 잘 됩니다. 힘이 뭐 워낙 여유가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가속도 잘 되고, 또 당연히 고속에서의 안정성도 정말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말 안정적이고, 야, 이건 뭐 벤츠니 뭐 더 이상 말해 뭐해 이런 느낌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오늘 S56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총평을 하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쟁 모델들과의 어떤 상관관계들, 또 경쟁력 이런 부분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엔진과 전기 모터가 더해져서 합산이 476마력에 제로백이 5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벤츠 내에서는 S560 포매틱이 있단 말이에요. 560 포매틱은 8기통 4.0 트윈터보 엔진에 출력이 469마력, 그러니까 얘보다 출력이 조금 낮죠. 근데 그 차는 아무래도 배터리도 없으니까 조금 더 가볍기도 하고, 또 사륜 구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차는 제로백이 4.6초거든요 그러면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가격은 이 차가 한 1,000만원 정도 더 싸요. 물론. 그래서 560e 포매틱, 그 차는 사륜 구동이기도 하니까 성능도 조금 더 높고, 그렇게 해서 이 차보다 1,000만원 정도 더 비싼데, 그러면 과연 1,000만원이 싸다는 이유로 이 차를 구입하는 것이 괜찮은가? 퍼포먼스 면에서도 조금 빠지고,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적용됐지만 윗급 모델이랑 비교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능이 조금 빠지는 거죠. 그리고 사륜 구동도 없고, 물론 연비는 뭐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경쟁 모델 중에는 BMW의 745e가 있거든요. 745e 롱바디 같은 경우 이 차보다 한 3,000만원 정도 조금 더 싸요. 약 3,000만원 정도 싼데, 그 차도 후륜 구동이고, 그 차도 이제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모니터도 있고 뭐 편의 사양들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런 반면에 그 차는 제로백이 5.2초, 얘보다 0.2초 정도 느리죠. 그런 반면에 또 연비는 얘보다 조금 더 높아요. 이제 가격이 한 3,000만원 정도 더 싸다. 출력도 조금 낮고 성능도 조금 떨어지고,
근데 3천만 원이 싸다. 원래 이제 BMW가 벤츠보다 조금 더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걸 감안하더라도 또 갭이 조금은 크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 S560E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느냐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S560 포매틱이랑도 걸리고 BMW 745E랑도 조금 걸리고, 그 부분은 나름 뭐 취향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7 시리즈보다는 S 클래스를 좋아하시는데 전기차에 관심이 있다, 그런 분들은 뭐 S560E를 선택하시면 뭐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반면에 사륜구동이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이 S560E에 접근하는 가장 선명한 접근법은 뭐냐면 S클래스를 전기차로 탈 수 있다. 요거 총평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뭐 말 나온 김에 총평하자면 오늘의 총평은 S클래스를 전기차로 탈 수 있다. 요게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당연히 이제 가정에서 충전을 한다는 조건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충전만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이 차를 평상시에 전기차처럼 쓸 수 있다. 다만 전기차로 쓰되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전기차의 매력 중에 하나가 또 퍼포먼스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인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기름값을 절약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기차 타보니까 힘 정말 좋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차는 전기차로 쓰더라도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습니다. 출력이 뭐 122마력 정도밖에 안 되고, 가속할 수 있는 것도 뭐 시속 130km 밖에 가속을 못하기 때문에 뭐 전기차로 그냥 조용하게 편안하게 전기차로 탄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전기차의 퍼포먼스까지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퍼포먼스인데, 이게 어떤 착시 효과가 있느냐 하면, 국내에서 소나타나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나타 K5가 2.0 엔진을 갖고 있잖아요. 자연흡기. 거기에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더해져 가지고 자연흡기 2.0보다 힘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접근하는 접근법 자체가 그 차를 좀 더 고성능으로 즐기면서, 그러면서 또 친환경적이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560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S560이랑 비교를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퍼포먼스가 기대만큼 좋지 않아요. 그게 이제 약간 착시인 거죠. 이 차를 만약에 S400의 E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S400이랑 비교한다 그러면 퍼포먼스가 월등히 좋죠. 그렇게 되는데 이름이 560이 붙어 있고, 또 실제로 가격도 뭐 S400보다는 가격이 꽤 많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560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맞긴 한데, 그렇게 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기대하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기대치를 충족할 수 없더라. 그럼 요게 약간의 좀 착시 효과 또는 조삼모사,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S560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저도 이게 좀 정리가 막 설명을 두서없이 막 해가지고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S560 포매틱에 비해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 싸지만 제로백이 0.4초가 느리고, 그러니까 퍼포먼스 면에서는 따라갈지를 못하더라. 그리고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점도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BMW 745E랑 비교를 해보면 한 3,000만 원 정도 더 비싸지만 퍼포먼스는 0.2초 정도 제로백 조금 더 빠르고, 연비는 조금 더 낮고,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급 S400이랑 비교하게 되면 퍼포먼스에서는 뭐 월등히 더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리고 역시 포매틱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 선택하셔야 하는 분들은 선택하실 수 없다는 점. 그리고 S클래스를 평상시에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S클래스를 더 조용하게 전기차처럼 환경을 좀 더 생각하면서 S클래스를 타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 근데 그런 반면에 뭐 계산기 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막 따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시라면
굳이 이 차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좀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특히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 차에다가 사륜구동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가격에 연비까지 요 정도 나온다. 너무 많은 걸 바라나요? 느낌이 그래요. 사륜구동 넣고 연비가 10, 그리고 이 가격, 그렇다고 하면 아마 저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륜구동에 대한 부담이 그 연비에 대한 부담도 있거든요. 평상시에 사륜구동을 계속 쓰고 다닌다는 게 연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 적용하고도 연비가 잘 나오면 환경을 생각할 때 조금 덜 부담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사륜구동 넣고 연비가 10 나오고 가격 이 정도다, 그러면 아마 나름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고민이 되네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클래스인데 좀 전기차처럼 난 아주 편안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 차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모두 모터리언입니다.